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의 그 조상기호를 쓰고 발생했던 그런 사실, 그리고 제 주변에 있었던 그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집 얘기인데요. 제가 17살 때에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는 물론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고, 그 후에 저희 집 부모님 형제는 3형제 있었는데 서서히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큰 집이 서서히 망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되는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저희 집이 계속 땅도 팔아먹고 뭐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저 작은 집에서는 그런 대로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던 차에 제가 24살에 그 어떤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것은 관할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될 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도 이렇게 돈이 모아지지 않고, 모아지면 또다시 어떤 일을 나가게 되고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제가 31살 때 선생님을 만나게 됐죠. 풍수 선생님을. 그 선생님과 저의 사주를 판단해보고 저희 선생님이 조상님 묘를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할아버지 묘를 모시고 갔는데,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금년 아니면 내년에 장손이 죽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장보경은 저희 큰 집에 장남을 말하는 거죠. 그때는 제가 풍수에 입문한 지가 얼마 되질 않아가지고 이걸 믿질 않았습니다. 설마 그럴 일이 있을까? 그런데 그 해에 바로 이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20년 되던 해였습니다. 그럼 20년 된 해인데 무슨 자손에게 그런 영향이 있을까? 물론 그 할아버지 묘를 쓰고 난 후에는 계속 되는 것이 없었죠. 그렇지만 제가 그 마음에 와닿질 않아요. 선생님 마음에 와닿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신빙성을 믿지 않고 있었는데, 그 해에 당장 이장을 하니 도대체 어떻게 금방 그 조상묘를 이장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생각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금방 이장을 하면 그게 쉽겠어요? 그런 믿음도 그렇게 없는 데다가. 그래서 안 했습니다. 하하. 그 다음 해에 정말 저희 집 장손이, 사촌 형이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갑자기 자살을 했어요. 그때 저는 그 선생님에게 들은 얘기가 있어서 상당히 의아하면서도 혹시나 정말 그게 사실이었던가, 이렇게 이제 서서히 믿음으로 이제 가게 됐죠. 그러면서 저희 그 할아버지 자손들은, 삼형제 자손들은 되는 것이 없고 상당히 그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선생님이, 제가 나이가 38살 때 제 사주에 살이 있다. 이때에 이 조상묘를 이장하지 않으면 제가 그러면 죽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도 한번 선생님 말씀에 그게 정확히 맞았는데, 제가 죽는다는데, 그러면 선생님이 서두르시는 거예요. 금년에 하지 않으면, 37살에 하지 않으면은 이장을 할 수 없다고. 운명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죠. 선생님이 서둘러 주셔가지고 정말 그 어렵게 저희 산이 다 망했으니까 다 팔아먹고 그 고향에 60평, 360평이라 얼마나 됩니까, 솔직히. 우연히 그 60평이 있었는데 거기를 가보시고 거기 한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장하려고 나를 잡아놓고 작은아버지한테 통보하니까 작은아버지는 잘 나갈 때가 옵니다. 잘 나갈 때 할아버지 묘를 이장한다고 그러니까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아버지, 이것은 지금 우리 할아버지 묘를 써놓고 지금 자손들이 작은아버지 빼놓고 지금 다 잘못됐지 않습니까? 장손이 죽고 지금 뭐 땅이니 뭐니 다 팔아먹고 완전히 지금 이렇게 거들나 있는데 작은아버지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만일에 할아버지 이장을 안 하면 작은아버지한테 또 다시 문제가 또 발생됩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하겠습니다. 그러자 작은아버지가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너 이놈
너희 할아버지 묘만 건드리면 구속시키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래서는 저는 분명하게 이 조상묘는 자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 때문에 말을 잡았어요. 아침에 동네 분들을 모시고 먼저 자리를 가서 파묘를 해보니까 물이 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님이에요. 아, 이장은 잘하는구나. 그리고 새로 이장할 때를 포크냉으로 이렇게 속광을 파니까 아주 토질이 그냥, 마사토로서 아주 부드럽고, 이게 온열에서 나오는 흙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할아버지를 모셨죠. 할아버지를 모시고 난 다음에 다 정리를 해놓고 난 뒤에 동네 분들이 여기가 이렇게 평소에도 다니던 곳인데, 이 산을 평소에도 항상 왔다 갔다 다 보던 산인데 이렇게 좋은 자리가 있었는지 몰랐다. 이러시면서 동네 분들이 다 좋아하시고, 저희 아버님은 그때 당시에 내가 할 일을, 정말 내가 죽기 전에 할아버지 묘를 잘 모셨다. 너무 좋으시니까 글쎄 그 묘 앞에서 다 제를 올리고 동네 분들하고 정말 너무 좋아서 춤을 추시더라고요. 아버님이. 그때 당시에 저희 작은아버지는 오시지도 않았어요. 반대했던 분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모시고 났는데 이젠 이틀 있었습니다. 이틀 만에 저희 어머님이 낮잠을 주무시는데, 잠을 주무시는데 꿈에 말이죠, 저희 할아버지가 평소와 같이 아주 생시와 같이 깨끗하게 이 모시 옷을 갈아입으시고 깨끗하게 입으시고 뒷짐을 지고 하면서 저희 집으로 들어오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어머님이 아이고 아버님 모시냐고 인사를 이제 공손히 이제 하니까 마루에 탁 긁고 앉으셔가지고 할아버지 말씀이, 얘야 나는 이제 됐다. 아주 편안하구나. 이런 말씀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보니까 꿈이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가족들이 다 듣고 집안 애들이 다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저희 아버님이 할아버지 몸은 잘 모셨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제가 평소에 이 영혼이 있다, 혼이 있다, 이런 얘기는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장례 지내기 3일 전에 저희 큰아버지는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큰아버지가 큰어머니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큰아버지가 오셨으니까 큰어머니가, 아유, 너도, 아버님, 내일 모레 이장돼요. 그러니까, 알아. 다 알고 있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좋은 자리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큰어머니 꿈에. 장례, 이장 3일 전에. 그리고 장례 치른 이틀 뒤에 저희 어머니 꿈에는 또 할아버님이 저희 집에 들어오시면서 나는 이제 편안하구나 했으니까 모든 이제 가족들이 잘 모셨다는 걸 이제 확인하게 된 거죠. 그러자 서서히 그때 당시에 사실 제가 할아버지만 이장을 모시지 않았으면요, 저는 여러분 앞에서 이런 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38살에 죽었을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를 모시고 나서 제가 그 위험한 목숨을 건지고, 그 다음에 제 사촌들이 정말 상당히 인정을 못 받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공무원 특채로 들어가고 2년 있다가, 그리고 또 한 분은 하는 일이 잘 돼서 공장장도 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서히 이제 자손들이 그래도 이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실 저희 작은아버지는 이 지방에 시의장을 하셨어요. 시의장. 그러니까 작은아버지가 나중에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조카님 미안하오. 내가 잘못했다. 사과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작은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제 앞으로는 더
장인어른은 더 그것을 느끼실 겁니다. 이와 같이 저희는 할아버지를 위장을 모시고 이러한 자손들에게 좋은 그 일이 지금 교회에서 발생합니다. 물론 저희 할아버지 묘가 명당은 아닙니다. 그냥 괜찮다 하는 정도지 명당은 아닌데도 그래도 자손들이 이제 선생님 잘 되겠다는 그런 한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요. 예, 한 번은 또 제 주변에 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사람네는 상당히 부유했던 집이죠. 살기가 괜찮았어요. 시골에서 제가 자랄 때 그 집에 가서 쌀밥을 얻어 먹었으니까 그때 당시에만 해도 쌀밥 먹은 집이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대에게는 쌀밥을 자실 정도니까 아주 괜찮았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연으로 인해서 그 할아버지를 화장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 가보시고는 화장을 하는데 제가 이제 어릴 적인데도 화장을 하는데 보니까 아주 유골이 노랗다는 얘기입니다. 이 명당에서는 김치에서는 말이죠. 이 유골이 노랗게 되는 겁니다. 정말 명당에는요 금맥기 입히는 거는 아주 노랗습니다. 그 유골이. 그런데 아주 노송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치라는 게 확실하죠. 그런데 그 좋은 묘를 파서 화장하고 자손이 어떻게 됐느냐. 자손이 암에 걸리고 나머지 자손이 태빈으로 줬고 그러다 그 자손은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었습니다. 같은 나이였었는데 이런 할아버지 조상의 좋은 묘를 화장하고 서서히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 2년 앓다가 이제 세상 떠났죠. 이 사람의 작은아버지가 조카 장례를 보기 위해서 인천서 수원까지 오다가 수원서 사고 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직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카 죽고 작은아버지 죽고 쌍초상을 했어요. 거기다가 그 사촌 딸 사망하신 분의 또 딸이 같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말이죠. 세상에 어디 이런 일이 수가 있습니까? 조카 장례 보러 오다가 또 교통사고로 죽었으니 말이죠. 그덕은 지금까지도 참 계속 어떤 그 불미스러운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여러분들에게 뭐라 그랬냐면요. 조상의 미혼은 파서 화장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비단 200분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이 기가 통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조상문은 봐서 화장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제 주변에 또 한 사람의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나이가 저하고 동갑이죠. 2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2년 전에 이제 잘못됐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친구의 형이 저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저는 조상묘를 파서 화장하고 산을 좀 팔아먹겠다. 그래서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자손이 큰 화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분이 그 말을 믿지 않고 파서 화장하고 바로 이 양반이 1년도 못 가서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서 1년 6개월 만에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하기 전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나는 어차피 버려받은 것 같다. 박 선생 이 얘기한 대로 했어야 되는데 이걸 내가 몰랐다. 그래서 나는 어차피 이제 죽게 돼 있는데 나는 어차피 끝난 사람이지만 내 자손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상의를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형님, 사람은 언젠간 뭐 다 가는 거죠. 형님 뭐 40대까지 열심히 사시고 단 그럴 때에는 형님을 화장하지 말고 이럴 때는 좋은 藥을 써줘야 됩니다. 형님 조상들 다 화장했기 때문에 형님이 좋은 김치에 있어야 자손이 그 다음부터 잘 됩니다. 뭔 화장했는데 또 형님까지 화장하게 되면 자손이 이제 그때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지금 돈이 없으면 어느 그분이 천주교 다녔거든요. 그 인천 쪽에 살았으니까 인천의 그 천주교 공원묘지에다가 우선 써달라 그리고 자신이 성장하면 저를 찾아라 그러십시오. 그럼 그때 제가 정말 좋은 길제다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고맙다고. 그러면서 이제 집에 돌아가서 부인에게 그런 얘기를 그냥 예사로 하는 게 아니고 나를 꼭 화장하지 말고 천주교 공원묘지에 써주고 그 다음에 아들이 성장하면은 나를 찾아가는 하나. 이 얘기를 여러 번 하시더라고요, 여러 번. 그러면서 그냥 명심하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이분이 돌아오신 한 뒤에 천주교 공원묘지에 썼습니다. 저쪽 판문점 쪽에 가는데 천주교 공원묘지가 있어요. 그쪽에 정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전날 갔었습니다, 거기를. 그러니까 자리를 이미 다 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는 좋지 않은데 다른 자리 좀 얘기 좀 하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들어오면 순서대로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 사정했는데도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거 일단은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그때 한겨울이고 상당히 추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장례날 아침에 새벽같이 제가 먼저 그리 갔어요. 먼저 그리 가서 전날 파는 데를 들춰보니까 물이 막 비치는 거예요. 예? 검수죠, 이게. 물이 막 비쳐요. 그래서 제가 관리소장한테 달려가서 지금 이렇게 물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물이 나오는데 여기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랬더니 안 되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장례 치르지 않으려면 딴 데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가족들이 장의차 올 때만 기다렸죠. 10시 반쯤에 도착하더군요. 제가 그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얘기를 했어요. 자, 봐라. 여기는 이렇게 물 가는 곳이다. 나는 내 친구다 말이죠. 내 친구를 이런 데다가 묘를 쓸 수가 없다. 그리고 여기다 쓰게 되면 잘못된다. 안 된다 말이죠. 물 나오는 걸 봐가면서 어떻게 여기다 묘를 쓰느냐. 제가 그 가족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족들이 지사 선생이 안 된다는데 친구 이전에 지사 아니냐 말이죠. 안 된다는데 관리소로 달려갔죠. 한 20명에서 몰려가가지고 당신 부모 같으면 이 물 나오는 데다가 묘를 쓰겠느냐. 그냥 항의를 막 하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었죠. 본당에다 전화를 하고 이러더니 제가 그 전날 저쪽에다 묘를 좀 줄 수 없느냐고 이렇게 부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 자리에 물 나오는 거를 보고는 사실상 못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항의라니까 그럼 선생님이 얘기한 자리가 저쪽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 그쪽으로 와서 하시죠. 그래서 우연히 말이죠. 우연히 제 친구를 정말 제가 원했던 길제가 쓰게 됐습니다. 근데 쓰게 됐는데 여기서 또 문제는 뭐냐면 이 길제가 그 공연목이라는 것은 묘를 아주 열 맞춰가지고 똑같이 좌양을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좌양을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하는 작업하는 인부들에게 돈을 좀 더 줄 테니 이걸 이렇게 작업을 하지 말고 이렇게 좀 해달라. 이렇게 하고 겉에 본분하는 것은 다른 옆에 있는 묘와 똑같이 해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면 안 된다고 하더니 돈을 좀 주겠다고 그러니까 해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소신 있고 분명한 그런 직원의 역할은 뭘 알고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옳다 그러면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그렇게 제대로 묘라는 걸 써주는 것이 직원의 지사의 도리고 사명입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제 얘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조상묘를 잘 모신다면 또 좋은 자리가 아니라면 화장을 모셔야 되죠. 그런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좋은 일이 많이 자신들에게도 발생되고 미래에 그 직계자손들이
잘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